이게 대한민국 특전사의 전부인가 한심하군. 모하비 사막의 심장부. 살을 내는 듯한 모래바람이 훈련장을 휘감을 때였다. 내리쬐는 태양은 아스팔트를 녹일 듯 뜨거웠고 연합훈련에 참가한 특전사 대원들의 군복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다. 삐걱거리는 임시 구조물과 모래 위에 깔린 훈련용 매트가 이곳이 바로 미국과 대한민국의 최정예의 요원들이 기량을 겨루는 CQC 근접 전투 훈련장임을 알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미 육군 그린베레 소속의 교관, 에바 로스토바 대위가 있었다. 180cm가 넘는 장신의 다부진 근육질 체격을 자랑하는 그녀는 훈련장의 절대적인 포식자처럼 보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먹잇감은 대한민국 특전사 소속의 박지훈 하사였다. 페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하사의 몸이 매트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악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다. 방금 전 대련 중 작은 실수를 한 것이 화근이었다. 에바 대위는 그 실수를 빌미로 그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지도라는 명분 아래 폭력에 가까운 시범을 보이고 있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애송이 실전이었으면 내 목은 이미 날아갔다.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나 서로 등을 두드려주며 격려라도 해주나 보지. 이바의 목소리는 사막의 바람보다 더 거칠고 날카로웠다. 그녀의 푸른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하사 개인을 넘어 대한민국 특전사 전체를, 나아가 체격이 상대적으로 왜소한 아시아군인 전체를 무시하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미군 병사 몇몇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난 듯 낄낄거렸고 다른 한국 대원들은 주먹을 꽉 쥔 채 치욕스러운 표정으로 동료가 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교관에게 대드는 것은 곧 훈련 전체에 대한 항명으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훈련장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계급은 상사. 그의 군복은 다른 이들처럼 땀과 모래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다른 미군들처럼 압도적인 체격을 가지지도 않았고 훈련에 갓 투입된 신참처럼 의욕이 넘쳐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40줄에 접어든 사막의 풍패 닳고 다른 바위처럼 조용하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두 팔을 가슴에 낀 채. 그는 에바의 거친 동작과 박하사의 필사적인 저항, 그리고 그들 주위의 공기 흐름까지 모든 것을 눈에 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사막의 지평선처럼 깊고 고요해서 그 속을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다. 에바는 박하사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박하사의 귓가에 독사처럼 속삭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힘이 전부다. 너희들이 아무리 기술을 연마해봤자 우리 같은 압도적인 피지컬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일 뿐이야. 알겠나? 그리고는 보란듯이 그를 다시 매트에 처박았다. 이번에는 충격이 더 컸는지 박하사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훈련은 이미 교육의 범주를 넘어섰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힘의 과시였다. 모두의 시선이 쓰러진 박하사에게 쏠려 있을 때 에바의 시선은 홀로 다른 곳을 향했다. 바로 훈련장 구석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김민준이었다. 처음부터 그의 침묵은 그녀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다른 한국 대원들이 분노와 굴욕을 애써 감추는 표정을 짓고 있는 반면 그의 얼굴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한 태연함. 그것이 에바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녀는 쓰러진 박하사에게서 등을 돌려 김민준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훈련장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이제 모두의 시선은 에바와 김민준,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모래먼지가 섞인 바람이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에바는 김민준의 코앞에 서서 위압적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조소가 가득했다. 거기 구석에 있는 양반, 내 훈련 방식에 불만이라도 있나? 아니면 그냥 쇼를 즐기고 있었던 건가? 이바의 도발적인 질문에 훈련장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모래바람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김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분노할지, 아니면 비굴하게 사과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김민주는 천천히 팔짱을 풀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에바의 날 선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마주보았다. 잠시 후 메마른 사막의 공기를 가르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불만은 없습니다. 대위님.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훈련장 전체에 명확하게 들렸다. 에바는 그의 예상외로 수능적인 태도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김민준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방금 박하사에게 사용하신 마지막 제압 기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바의 눈썹이 꿈틀했다. 손목을 꺾어 제압하실 때 각도가 약 15도 정도 어긋났습니다. 훈련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실전에서 상대가 고통에 대한 내성이 강하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라면 제압되지 않은 반대쪽 손으로 충분히 반격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비난이나 감정이 섞이지 않은 마치 기계의 결함을 분석하는 엔지니어처럼 건조하고 사실적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에바의 심장을 관통하는 비수와도 같았다. 이 훈련장의 최고 전문가이자 교관인 자신의 기술을, 그것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개 관찰자처럼 보이던 동양인 병사가 감히 지적한 것이다. 순간 이바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싸늘한 분노가 서렸다.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금 내까짓게 감히 날 가르치려는 건가? 그 상사 계급장은 책상에 앉아서 서류 작업만 해서 받은 모양이지. 에바는 먹잇감을 살피는 맹수처럼 김민준의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이봐, 내 꼴을 좀 보라고. 마르고 조용하고 특전사 요원이라기보다는 회계사처럼 보이는군. 실전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소리는 들어보기나 했나? 아니면 훈련장에서 공포탄 소리만 들어본 건가? 그녀의 모욕은 김민준 개인을 넘어 그가 속한 조직 전체로 향했다. 대한민국 특전사는 다 너처럼 생겼나 보여주기식 훈련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군. 진짜 전쟁은 비디오 게임이 아니라고. 상사! 김민준은 그 모든 조롱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에바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언어적 공격이 그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결국 그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에바는 김민준의 바로 앞에 다시 섰다. 그녀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의 상반신을 완전히 덮었다. 이게 바로 실전의 힘이다. 말로만 떠드는 너희들과는 다르단 말이다. 외침과 동시에 에바는 두 손으로 김민준의 가슴을 힘껏 밀쳤다. 그녀의 체중과 힘이 실린 성인 남성이라도 뒤로 몇 걸음은 나가떨어질 만한 강력한 일격이었다. 미군 병사들은 비웃음을 터뜨릴 준비를 했고 한국 대원들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김민준은 밀려나가지 않았다. 그는 뒷걸음질 치지도 않았고 휘청거리지도 않았다. 에바의 손이 그의 가슴에 닿는 순간 그는 마치 물이 흐르듯 아주 미세하게 몸을 틀고 발을 살짝 움직였을 뿐이다. 그 작은 움직임이 에바의 모든 힘을 옆으로 흘려보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힘을 준 쪽은 에바였지만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인 것은 그녀 자신이었다. 반면 김민주는 그 자리에 태산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바위를 때렸지만 바위는 미동도 않고 파도만 부서져 흩어진 것과 같았다. 훈련장의 모든 소음이 다시 한번 멎었다. 낄낄거리려던 미군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눈을 감았던 한국 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떴다. 에바는 두어 걸음 비틀거리다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이내 끓어오르는 살인적인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바의 얼굴 근육이 분노로 뒤틀렸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던 시도는 오히려 자신의 어설픔만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성은 증발하고 오직 이 굴욕을 씻어내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남았다. 그녀는 교관으로서의 권위, 그린베레로서의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한 명의 전사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녀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 즉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완전히 짓밟는 것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렸던 몸을 바로 세우고 김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 때문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난은 여기까지다. 에바는 훈련장 중앙에 깔린 매트의 중심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는 거추장스럽다는 듯 입고 있던 전술조끼를 벗어 거칠게 바닥에 내던졌다. 드러난 민소매 셔츠 아래로 실전으로 다져진 그녀의 단단한 근육들이 꿈틀거렸다. 그 행동은 단순한 준비 자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암묵적인 선전포고였다. 너, 그리고 나 여기서 지금 당장 실전 대련이다. 그녀가 선언했다. 네, 그 잔재주가 진짜 그린베레의 전투 기술 앞에서도 통하는지 한번 보자고. 내가 너에게 진짜 전쟁이 뭔지 그 뼈아픈 교훈을 새겨주겠다. 훈련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다. 교관이 훈련병에게, 그것도 동맹국의 상급 부사관에게 공식적인 대련을 신청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싸움을 넘어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김민준의 반응은 그녀의 격앙된 태도와는 정반대였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위님, 이건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차분했다. 우리는 동맹이지 적이 아닙니다. 이런 감정적인 대련은 훈련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말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다. 그러나 불타는 분노에 휩싸인 앱에게 그의 이성은 비겁한 변명, 즉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겁쟁이, 에바가 포효했다. 두려움과 약간의 고통을 맛보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냐고? 아니면 맞서 싸울 용기조차 없는 건가? 그녀는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힘과 체격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을 짜기 위해서였다. 관절기나 혈도를 누르는 따위의 비겁한 기술은 금지한다. 그런 건 약자들이나 쓰는 속임수일 뿐이니까. 이건 순수한 전투 능력의 대결이다. 한쪽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거나 항복을 선언하면 끝난다. 간단하고 강력하게. 이게 바로 미군 방식이다. 그녀는 교묘하게 김민준이 방금 보여준 미묘한 기술을 비겁한 속임수로 폄하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힘, 대힘의 대결 구도를 강요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그녀를 따르던 몇몇 미군 병사들이 환호하며 분위기를 몰아갔다. 보여주세요. 대위님, 그래. 저 아시아인에게 본때를 보여줘. 쫄았으면 그냥 꺼져버려. 상사, 야유와 조롱이 김민준에게 쏟아졌다. 적대적인 분위기가 훈련장을 가득 메웠다. 반면 한국 대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들은 김민준이 자신들의 명예를 지켜주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저 거구의 미국인 여군 장교에게 그가 다치지 않을까 염려했다. 박지훈 하사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아 피가 묻은 입술을 깨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민준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글거리는 에바의 눈, 조롱하는 미군들의 얼굴, 그리고 간절함과 걱정이 뒤섞인 동료들의 표정. 그는 이 대결이 더 이상 자신과 에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짓밟힌 대한민국 특전사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다. 그는 누구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두려움의 한숨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체념의 한숨이었다. 그리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의 조용한 동의는 어떤 확답보다도 더 무겁고 단호했다. 김민준은 천천히 매트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에바처럼 조끼를 벗거나 어떤 준비 자세를 취하지도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훈련복 차림 그대로 고요하고 담담한 모습으로 매트 위에 섰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에바와 태산처럼 고요한 김민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전사가 마주 서자 모압이 사막의 바람마저 숨을 죽였다. 대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에바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압축된 스프링이 튕겨나가듯 폭발적인 속도로 김민준에게 질주했다. 맹수의 포효와도 같은 기합 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훈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빠르고 강력한 잽이 김민준의 안면을 향해 날아들었고 연이어 그의 복부를 노리는 묵직한 스트레이트. 그리고 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날카로운 로우킥이 쉴 틈 없이 이어졌다. 그것은 상대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그린베레의 실전 컴비네이션이었다. 관중석의 미군들은 이미 승리를 예감한 듯 환호성을 질렀다.
저 폭풍 같은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성은 이내 당혹스러운 침묵으로 바뀌었다. 김민주는 반격하지 않았다. 그는 막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에바의 모든 공격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이바의 주먹이 그의 관자놀이를 스치자 그는 종이 한 장 차이로 고개를 기울였다. 주먹에서 발생한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 몇 올을 흩날렸을 뿐이다. 복부를 향한 스트레이트는 그의 허리가 살짝 뒤로 빠지면서 허공을 갈랐다. 다리를 노린 로우킥은 그가 축이 되는 발을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가볍게 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잎 같았고 바위를 휘감아 흐르는 물줄기 같았다. 에바가 거대한 폭풍처럼 몰아칠수록 그는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고요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모든 힘을 무력화시키는 그의 모습은 전투라기보다는 한편에 기이하고 아름다운 무용처럼 보였다. 에바는 당황했다. 그녀의 주먹은 단 한 번도 그에게 닿지 않았다. 아니, 닿기는커녕 그의 옷깃조차 스치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헛개비를 상대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상대가 전력을 다해 맞거나 피한다면 오히려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김민주는 너무나도 여유로웠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조차 없었다. 젠장! 이바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고 나왔다. 그녀는 더욱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스피드와 파워를 한계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다. 그녀가 빠르면 빠를수록 김민준의 회피 동작은 더욱 미세해졌고 그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의 움직임은 더욱 부드러워졌다. 이제 훈련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대위님의 공격이 전혀 맞질 않아. 저 사람 유령인가? 미군 병사들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의 빛이 없었다. 대신 경외와 혼란이 가득했다. 한국 대원들은 이미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그저 넋을 놓고 바라볼 뿐이었다. 박지훈 하사는 자신의 고통도 잊은 채 전설 속 무인 우레느의 모습을 보는 듯한 경이로움에 휩싸였다. 에바는 점점 이성을 잃어갔다. 그녀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한때 정교했던 그녀의 기술은 이제 분노에 찬 허우적거림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주먹을 한 번이라도 맞추고 싶다는 일념으로 마구잡이 공격을 퍼부었다. 그 순간 에바는 그를 매트 구석으로 몰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남은 힘을 모두 짜내 연타를 날렸다. 피할 곳은 없었다. 하지만 김민주는 이번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에바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팔꿈치를 손바닥으로 아주 가볍게 스치듯 건드렸다. 그것은 막는 동작이 아니었다. 단지 그녀의 공격 궤도를 살짝 비트는 안내와도 같은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났다. 에바는 자신의 힘에 주체하지 못하고 몸이 크게 휘청이며 중심을 잃었다. 몇 분이 흘렀을까? 아니 몇십 초였을까? 시간 감각이 사라진 공간 속에서 마침내 에바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매트 중앙에서 무릎에 손을 짚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어깨는 분노와 탈진으로 들썩였다. 반면 김민주는 대련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자리에 처음과 똑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입에는 땀 한 방울 맺히지 않았다. 이제 훈련장의 모두가 깨달았다. 이것은 대련이 아니었다. 이것은 어른이 어린아이의 투정을 말없이 받아주는 것과 같은 일방적인 농락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훈련장 한쪽에서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여기서 무슨 소란이지? 목소리의 주인은 이 연합훈련 프로그램의 총책임자인 미 육군 소속의 밀러 대령이었다. 십자성훈장이 빛나는 그의 전투복과 수많은 실전을 겪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단순한 행정장교가 아님을 증명했다. 평소라면 시끄러워야 할 CQC 훈련장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직접 순찰을 나선 길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기이했다. 자신의 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CQC 교관인 에바 로스토바가 땀에 젖어 숨을 헐떡이고 있고
그 앞에는 이름 모를 동양인 부사관이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훈련병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굳어 있었다. 밀러 대령의 등장은 에백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자신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하필이면 자신의 직속 상관에게 보이고 만 것이다. 경력, 평판, 자존심,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광기와 절망에 사로잡힌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게 장난인 줄 알아? 에바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몸을 숙여 군화에 차고 있던 고무 재질의 훈련용 나이프를 뽑아들었다. 단순 대련에서 무기를 꺼내 드는 것. 그것은 명백한 규칙 위반이자 상대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였다. 나이프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훈련장의 공기가 변했다. 지금까지의 농락과 조롱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살기가 들어찼다. 그리고 김민준이 처음으로 움직였다. 지금까지의 고요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면도날처럼 예리해졌고 그의 온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율된 완벽한 병기로 변했다. 에바가 나이프를 쥔 손을 앞으로 뻗으며 달려드는 찰나. 김민주는 뒤로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섬광처럼 그녀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그의 왼손이 뱀처럼 솟아나 나이프를 쥔 에바의 손목이 아닌 그녀의 팔꿈치 뒤쪽을 감쌌다. 동시에 그의 오른손 손가락들이 갈퀴처럼 변해 그녀의 겨드랑이 아래 팔로 이어지는 신경다발 완신경총 이 밀집된 급소를 정확하게 찔렀다. 콕! 이바의 입에서 비명조차 되지 못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강력한 정의 충격과도 같은 고통이 팔 전체로 퍼져나가며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녀의 소나귀에서 힘이 풀리며 훈련용 나이프가 툭 소리를 내며 매트 위로 떨어졌다. 에바가 고통을 인지하기도 전에 김민준의 몸은 이미 그녀의 등 뒤로 돌아가 있었다. 그의 한쪽 팔은 그녀의 목을 비치명적인 초크 기술로 단단히 감았고 다른 한 손은 마비된 그녀의 팔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차에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라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고 무자비한 무력화 과정이었다. 훈련병들은 그저 눈만 끔뻑일 뿐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사람, 밀러 대령은 달랐다. 그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그는 저 기술을 알고 있었다. 극비 보고서에서 혹은 전설처럼 떠도는 작전 후기에서 단 몇 줄의 문장으로만 묘사되었던 신기에 가까운 제압술. 밀러 대령은 제압당한 에바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홀린 사람처럼 김민준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저 기술! 유령의 일격, 팬텀 스트라이크, 보고서에서만 읽었던 기술인데 세상에. 그는 김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 혹시 김민준 상사인가? 대한민국 7범7 특수임무단의 유령, 707 특수임무단, 그리고 유령. 그 이름들이 밀러 대령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치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이 훈련장을 휩쓸었다. 모든 한국 대원들의 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유령, 김민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살아있는 전설, 적진에 홀로 들어가 흔적도 없이 임무를 완수하고 나온다는 그 전설의 인물이 바로 눈앞에 저 평범해 보이던 상사였다니. 박지훈 하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바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국제특수부대 커뮤니티에서 유령이라는 콜사인은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누구에게 덤벼들었는지,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일개병사가 아니라 전설 그 자체를 모욕했던 것이다. 김민주는 에바의 목을 감았던 팔을 조용히 풀었다. 속박에서 풀려난 에바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나 콜록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산소가 폐로 공급되자 정신이 돌아왔지만 그와 함께 감당할 수 없는 굴욕감과 공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은 맹렬한 분노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집어삼켰다. 밀러 대령이 보고 있다는 사실도, 자신이 유령이라 불리는 전설을 상대로 서 있다는 현실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눈앞에 저 조용한 남자를 쓰러뜨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뭘 꾸물거리고 있어.
에바가 자신을 따르던 2명의 미군 병사를 향해 악에 받쳐 소리쳤다. 데이비스 상병과 로드리게스 일병이었다. 아까 김민준을 조롱하는데 앞장섰던 이들이었다. 저놈은 혼자뿐이잖아. 당장 끌어내려. 지금 당장. 그녀의 명령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동맹군에 대한 공격 명령이었다. 데이비스와 로드리게스는 순간 망설였다. 그들은 방금 전 김민준이 보여준 신기에 가까운 움직임을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에바의 광기 어린 눈빛과 명령 불복종에 대한 두려움에 그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 둘은 짧게 눈빛을 교환하고는 함성을 지르며 김민준을 향해 좌우에서 동시에 쇄도했다. 숨을 고른 에바 역시 다시 자세를 잡고 정면에서 그를 향해 돌진했다. 1대3,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 그러나 그것은 상대가 인간일 때의 이야기였다. 마침내 전설의 유령이 이빨을 드러냈다. 더 이상의 회피나 방어는 없었다. 오직 압도적이고 효율적인 제압만이 존재했다. 왼쪽에서 달려들던 로드리게스가 큰 궤적에 훅을 날렸다. 김민준은 그 주먹을 피하는 대신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피어나가 로드리게스의 이두박근을 강타했고 왼손은 날이 되어 그의 목 측면을 정확하게 쳤다. 으윽! 로드리게스는 팔의 감각이 사라지고 눈앞이 번쩍이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오른쪽에서 태클을 시도하던 데이비스가 그의 허리를 노리고 달려들었다. 김민준은 몸을 반쯤 틀며 달려드는 데이비스의 어깨를 한 손으로 누르는 동시에 반대쪽 발로 그의 발목을 살짝 걸었다. 자신의 돌진력에 김민준의 힘이 더해지자 데이비스는 거대한 투포만처럼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등부터 매트에 처박혔다. 컥! 폐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는 고통에 그는 몸을 웅크린 채 신음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2초. 마지막으로 정면에 에바가 절박한 발차기를 날렸다. 김민준은 첫 번째 발차기는 팔뚝으로 가볍게 쳐내고 이어지는 두 번째 발차기는 허공에서 그녀의 발목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잡은 발목을 축으로 그녀의 몸을 거칠게 비틀었다. 에바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균형을 잃고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김민준은 그녀가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에 힘을 조절하여 그녀를 매트 위로 떨어뜨렸다. 그 통제력마저도 굴욕적이었다. 불과 5초도 되지 않는 시간. 마치 잘 짜인 군무준 우우처럼 그의 모든 동작은 다음 동작을 위한 전주곡이었다. 멈춤도, 망설임도, 불필요한 움직임도 없었다. 오직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움직임의 연속일 뿐이었다. 순식간에 3명의 미군이 매트 위에 쓰러져 신음했다. 그리고 그 중앙에 김민준은 처음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의 호흡은 조금도 가빠지지 않았고 군복에는 작은 구김 하나 없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깨에 내려앉은 작은 먼지 한 톨을 무심하게 툭 털어냈다. 그 작은 행동이 방금 전의 폭풍 같은 제압 장면보다 더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냈다. 훈련장에는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모래바람 소리만이 쓰러진 자들의 신음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밀러 대령은 턱이 빠진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한국 대원들은 경애와 숭배가 뒤섞인 눈으로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전쟁의 신처럼 보였다. 그리고 다른 미군 병사들의 눈에는 새로운 감정이 떠올랐다. 그것은 존경도, 놀라움도 아니었다. 바로 원초적인 공포였다. 처절한 응징은 끝났다. 훈련장의 힘의 균형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기울었다. 얼어붙었던 훈련장의 정적을 깬 것은 밀러 대령의 불호령이었다. 헌병 당장 헌병대 불러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사막의 바람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그는 경악과 존경심이 뒤섞인 눈으로 김민준을 한번 본 뒤 이내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향했다. 로스토바 대위, 데이비스 상병, 로드리게스 일병, 너희 모두를 동맹군 장교에 대한 폭행 및 심각한 명령 불복종 혐의로 체포한다. 너희는 이 군복에 먹칠을 했어. 그의 단호한 선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헌병들이 훈련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신속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에바와 두 병사에게 수갑을 채웠다. 에바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자신의 어리석은 자존심과 편견이 경력 전체를, 아니, 인생 전체를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깨달은 듯했다. 그녀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김민준을 돌아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마주한 듯한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김민준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행동했다. 그는 승자의 오만함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상황을 즐기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매트 중앙에서 벗어나 자신의 허리띠에 찬 작은 파우치에서 투박하게 생긴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특수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에게만 지급되는 보안이 생명인 장비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려 프라이버시를 확보한 뒤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짧은 신호음이 가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단결, 상사 김민준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군더더기 없는 보고가 시작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네, 사령관님, 저 맞습니다. 주변에서 어렴풋이 대화를 듣고 있던 한국 대원들의 귀가 번쩍 뜨였다. 사령관. 그가 지금 통화하는 상대는 일개 부대장이 아니었다. 특전사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 지휘관이었다. 네, 훈련은 순조롭습니다. 다만 방금 C급 외교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C급 외교 마찰. 그 전문 용어 하나만으로도 이 사건의 무게가 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병사들 간의 주먹 다짐이 아닌 국가 간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했다. 미측 교관의 의도적인 도발 및 물리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로 올리겠습니다. 미측 지휘관인 밀러 대령이 현장에서 즉각 체포 조치했습니다. 상황은 현재 완벽히 통제해 있습니다. 그의 보고에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경과만이 담담하게 전달되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을 과시하지도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 문제를 주먹이 아닌 군의 공식적인 절차와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당열. 짧은 통화가 끝났다. 그는 위성 전화를 다시 파우치에 넣었다. 그가 몸을 돌렸을 때 밀러 대령이 복잡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와 서 있었다. 그는 김민준의 통화를 전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사령관, 외교 마찰과 같은 단어들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밀러 대령은 김민준 앞에서 자세를 바로 하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김 상사,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 미 육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하네. 변명의 여지가 없네. 김민준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 눈빛은 사과는 당신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듯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아닌 군인 대 군인으로서의 깊은 이해와 존중의 기류가 흘렀다. 김민준은 자신의 육체적 강함뿐만 아니라 그 뒤를 바치고 있는 제도적 힘까지 증명해 보였다. 그는 싸움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 충돌의 모든 국면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진정한 힘이란 단순히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규율과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오후 모하비 사막의 훈련 기지는 전례 없는 술렁임에 휩싸였다. CQC 훈련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모래바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기지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야기는 목격자들의 입을 거치고 다른 이들의 귀로 옮겨가면서 부풀려지고 각색되어 반나절도 되지 않아 하나의 신화가 되어 있었다. 식당에서, 막사에서, 휴게실에서, 훈련장 구석구석에서 335 모인 병사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들었어. CQC 훈련장에서 한국군 상사 한 명이 그린벨의 교관이랑 미군 2명을 5초 만에 쓰러뜨렸다는 거. 5초 나는 3초라고 들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기큐이만으로 제압했다던데 말도 안 돼. 하지만 밀러 대령이 직접 그 여군 장교를 체포하는 걸 본 사람이 있어. 이건 진짜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갔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계급과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외와 공포,
그리고 무한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특히 칠러승치실 특수임무단의 유령이라는 칭호가 알려지자 기지 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연합훈련에 참가한 다른 국가의 특수부대원들 사이에서도 그는 단연 화제의 중심이었다. 영국 SAS 출신의 노련한 중사 한 명이 자신의 동료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령이라. 나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 몇 년 전. 소말리아 해상에서 벌어진 유조선 인질 구출 작전 때였지. 공식적으로는 다국적 연합 특수부대의 성과로 기록됐지만 내부에서는 단 한 명의 한국인 요원이 흔적도 없이 배에 침투해서 테러리스트 핵심부를 전부 무력화시켰다는 소문이 돌았어. 총성 한 발 없이. 그때 그의 콜사인이 유령이었다고 하더군. 그의 말이 끝나자 주변은 숙연해졌다. 그들은 이제 김민준을 단순한 무술고수가 아닌 전장의 전설 그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에바 로스토바와 그녀를 따르던 이들이 보여주던 오만함과 무시는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조심스러운 존중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다음 날 이어진 사격 훈련에서 새로운 미군 교관은 한국 대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다. 박하사,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 시가지 전투 상황에서는 다른 진입로를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는 박지훈에게 윽박지르는 대신 그의 의견을 물었다. 애송이 대신 그의 계급을 정확히 불렀다. 다른 미군 병사들 역시 한국 대원들을 더 이상 깔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한국 대원들을 동등한 전우 혹은 어쩌면 자신들보다 더 무서운 잠재력을 가진 엘리트 집단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그러나 정작 김민준 자신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고 조용했다. 식당에서도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묵묵히 식사를 했고 훈련 중에도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쏟아지는 경외의 시선들을 귀찮아하는 기색도 즐기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뒤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바위처럼 그는 태연했다. 그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그의 신비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병사들은 감히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지 못했다. 그것은 무례함 때문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앞에서 느끼는 본능적인 경외감 때문이었다. 박지훈 하사와 그의 동료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다. 어딜 가든 그들의 어깨는 펴져 있었고 가슴에는 긍지가 가득했다. 김민준 상사는 단순히 그들의 짓밟힌 명예를 되찾아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특전사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와 가치를 전 세계의 엘리트들 앞에서 증명해 보였다. 그날 저녁, 박지훈은 막사 창밖으로 혼자 체력 단련을 하고 있는 김민준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는 분노가 아닌 뜨거운 결의에 차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고 싶다고, 저런 진짜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마음속 깊이 맹세했다. 한 사람의 조용한 행동이 모하비 사막의 훈련기지 전체의 문화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인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후 미안합동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나왔다. 조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수십 명에 달하는 목격자들의 일관된 증언, 훈련장에 설치된 CCTV 영상, 그리고 무엇보다 밀러 대령이 제출한 상세하고 가감없는 보고서는 에바 로스토바와 그녀를 따랐던 두 병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여기에 김민준의 보고를 받은 대한민국 특전사령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항의 및 진상규명 요구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양국의 군사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만들었다. 결국 미 육군은 정식 군사재판위원회를 소집했다. 재판이 열리는 날 기지 내의 작은 법정은 엄숙한 공기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앉은 에바 로스토바는 더 이상 위압적인 그린벨의 교관이 아니었다. 빳빳하게 다려진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데이비스와 로드리게스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도 오만함 대신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검찰 측은 에바 로스토바가 교관의 직위를 남용하여 훈련병에게 가혹 행위를 저질렀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맹국 상급 부사관에게 의도적인 도발을 감행했으며 통제 불능 상태에서 무기를 사용하고 부하들에게 공격을 사주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밀러 대령이 증인으로 나와 했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김민준 상사는 시종일관 놀라울 정도의 절제력과 군인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상대를 압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방역에 나선 것은 로스토바 대위가 훈련용 나이프를 꺼내들며 명백한 위협을 가한 이유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의 제압반의 행동은 완벽하게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합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것은 우리 미군 장교가 보여준 통제 불능의 모습과 비신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녀가 과도한 훈련 스트레스와 압박감 속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라고 변호했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피고 에바 로스토바 대위, 본위원회는 피고에게 동맹군 일원에 대한 폭행, 장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명령 불복종 교사, 국제군사협력관계 저해 행위 등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 이바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이에 본위원회는 피고 에바 로스토바를 대위에서 중위로 1계급 강등하며 미 육군에서 불명예 제대시킬 것을 명한다. 불명예 제대.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판결이었다. 그녀의 군 경력 전체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데이비스와 로드리게스 역시 강등과 함께 영창수감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에바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 눈을 감았을 뿐이다. 자신의 편협한 선입견과 어리석은 오만함이 불러온 처절한 결말이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미 국방부 장관 명의의 공식 사과 서한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되었다. 서한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앞으로 양국 간의 군사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 개인의 일탈로 시작된 사건은 국가 대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로 마무리되었다. 이 소식이 훈련 기지에 전해졌을 때 한국 대원들은 조용히 환호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것은 김민준의 주먹이 아닌 그가 단 한 통의 전화로 움직인 거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완벽하고도 공식적인 승리였다. 진정한 힘은 불의에 맞서되 결코 자신 또한 불의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것임을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시간은 흘러 뜨거웠던 모하비 사막에서의 연합훈련도 마지막 날을 맞았다. 기지에서는 양국 군인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조촐한 수료식이 열렸다. 펄럭이는 성조기와 태극기 아래 병사들은 지난 몇 주간의 땀과 노력을 서로 격려하며 악수를 나누었다. 수료식 단상에 오른 밀러 대령은 훈련의 성과를 치하하며 특히 대한민국 특전사 대원들이 보여준 높은 전문성과 강인한 정신력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그는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잠시 김민준이 서 있는 쪽을 향했을 때 그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지는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식이 끝난 후 밀러 대령은 개인적으로 김민준을 찾아왔다. 그는 특별 공로 훈장을 수여하고 싶다는 뜻을 비치며 원한다면 귀국 전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시범 교육을 맡아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그러나 김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다. 저는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대령님,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그에게는 영웅이라는 칭호도, 특별한 명예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일 뿐이었다. 한국 대원들이 귀국을 위해 장비를 챙기고 있을 때 김민준이 조용히 박지훈 하사에게 다가갔다. 자신을 우상처럼 바라보는 젊은 병사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박 하사가 긴장하여 차렷 자세를 취하자 김민준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낮게 말했다. 진정한 힘은 근육이 아니라 정신과 규율에서 나온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 하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스스로를 믿어라, 박 하사. 넌 이미 강한 군인이다. 그것이 전부였다. 짧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무게를 가진 말이었다. 박지훈 하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한국 특전사 대원들을 태운 수송기가 모하비 사막의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창가에 앉은 김민주는 무심히 붉은 사막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임무는 끝났다. 이제 그는 다시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많은 이름 없는 용사 중 한 명, 보이지 않는 유령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떠난 뒤에도 모하비 훈련기지에는 그의 전설이 남았다. 오만하고 편협했던 한 여군 장교의 몰락과 침묵으로 모든 것을 압도했던 한 동양인 전사의 이야기는 신참 훈련병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교훈이 되었다. 그날 이후 그곳에서 동양인 군인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민준이 남기고 간 것은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정한 존중의 씨앗이었다.